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경 출근 시간대에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인 사린가스가 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3명이 사망하고 약 6,300명의 부상을 입었죠. 이 사건은 일본의 신흥종교 오음 진리교의 신자들이 벌인 사건으로 교주인 마치모토 치초우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음 진리교의 교주이자 창시자인 마치모토는 1955년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났죠. 그는 불교, 선교, 요가 등에 심취되어 1984년 2월 14일에 옴 신선회를 설립했습니다. 옴 신선회는 처음에는 작은 요가 교실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집단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가 수련실이 아닌 초능력 수행 장소 같아 보이는 기괴한 장소였습니다. 옴 진리교가 단시간에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 배경 중 하나로 1980년대 일본의 오컬트 붐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탐닉하거나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종교나 사상체계를 수련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오컬트 문화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죠. 버블 경제가 전성기에 이루면서 경제적인 풍요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던 만큼 물질적인 안락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정신적인 윤택함을 찾던 일본 사회의 관심이 기이한 방향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파워, 사이코메트리, 자연발화, 유체 이탈 등등을 다룬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죠. 1985년 10월 마치모토는 일본의 한 오컬트 잡지사에 자신이 수양을 통해 공중부양에 성공했다며 사진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잡지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인 이 기사와 사진은 오음 진리교가 오컬트 문화에 심취했던 당시의 일본 청소년들을 신도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초능력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컴퓨터 작업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각종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트릭으로 금방 알아챌 수 있었으나 당시 청년들은 종이로 인쇄된 오컬트 잡지를 서점에서 구입해 자신의 방에서 혼자 읽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망상에 빠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청년들은 계속해서 속아 단체에 빠지게 되었죠. 마치모토가 1980년에 개설한 요가교실 옴 신선회는 1987년 7월경 옴 진리교로 이름을 바꾸며 드디어 종교적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에 사용된 옴,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옴은 산스크리트어 주문으로 각각 세 글자가 우주의 창조, 유지, 파괴를 나타내죠. 힌두교에서는 이 창조, 유지, 파괴를 각각 관장하는 신이 3주신인 브라우마, 비니슈, 시바이며 마치모토는 이 가운데 파괴신인 시바신을 옴 진리교의 주신으로 삼을 정도로 힌두교와 시바신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번뇌와 윤회를 벗어난 최종 해탈자라 주장하며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집요하게 자극한 뒤 그들을 해탈로 이끈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기부를 요구하고 기행에 가까운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피를 100만 원에 판매하는 등의 수단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죠. 교단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던 당시는 20세기 말이었습니다.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는 1990년대에 해 7번째 달이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7월의 멸망설의 근거로 사용되는 세기말에 지구 멸망설 혹은 종말론이 전 지구적인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멸망에 대한 공포를 포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그의 신자는 교단 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와 유서 등을 견본으로 보고 직접 서명해야 했습니다. 첫째, 출가 중에는 교단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 둘째, 가족 친척과 인연을 끊는다. 셋째, 교단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넷째, 모든 유산과 재산은 교단에 기부한다. 다섯째, 장례 등은 교주 마츠모토가 관장한다. 여섯째, 사고 등의 의식불명에 빠질 경우 교주 마츠모토가 맡긴다. 일곱 번째, 위자료 손해배상도 모두 마츠모토가 맡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에도 옴 진리교의 출가 신자는 꾸준히 늘어났고 교단의 재산은 불려나갔습니다. 컴퓨터 사업, 식품 판매와 식당 프랜차이즈, 건설업과 부동산업, 가정교사나 토목공사 인부 등의 인력 알선업 등 다양하고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교단의 재산을 증식했죠. 1988년 전후까지 후지산 총본사와 도쿄 본부 이외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삿포로 등의 일본 주요 도시의 지부를 개설했으며
1987년 11월에는 미국 뉴욕에도 지부를 개설하고 1987년 2월 24일과 1988년 7월 6일 두 번에 걸쳐 달라이라마 14세와 인도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옴 진리교는 이 회담을 퍼블릭 피규어, 즉 저명한 인사와 친분을 과시해 신뢰를 얻는 이 수법을 통해 교단의 세력 확장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교단의 수행 내용 중에는 수중에서 숨참기, 교주의 뇌파와 동조하기 위해 전기가 통하는 일종의 헤드기어를 쓰고 머리에 전류 흘려넣기, 땅속에 파묻힌 상태로 며칠 동안 명상을 계속하기 등이 있었죠. 그러다 한 신자가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마츠모토는 그 신자를 목욕탕으로 데려가 머리에 물을 뿌려 일단 안정시키라고 지시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그러자 신자의 얼굴을 욕탕에 물을 받아 물에 집어넣어 버렸죠. 결국 이 과정에서 발작 증상을 보이던 신자는 그대로 목욕탕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이것이 첫 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옴 진리교의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 주장하며 신자들에게 명령해 사망한 신자의 시신을 소각하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교단에 관련된 서적 등을 출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한 남성은 집으로 돌아가 내 나름 수행을 하고 싶다며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욕탕 살인사건의 현장에 있던 한 명의 신도였고, 이 신자가 이대로 옴 진리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대로 탈퇴해 교단 외부로 나가면 교단의 활동에 크게 저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주는 로프로 단숨에 목을 졸라라, 그 뒤 시신을 불태우도록 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주간지 썬데이 마이니치가 옴 진리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특별 연재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살인이나 살인 교사가 아니라 사기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정도의 보도를 내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교단에서 나오지 못하자 그들의 피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변호사가 수많은 비리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츠모토는 5명의 간부를 소집하고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벽 3시경 변호사의 집에 침입한 괴한들은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막 1살이 넘은 아이까지 목 졸라 죽이고 3명의 시신을 다른 산에 안매장해버렸습니다. 마츠모토는 옴 진리교가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종교 활동을 통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총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세웁니다. 1990년 2월 18일에 치러진 일본 제39회 중의원 총선거에 교단의 진리당은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현 등 수도권 중심으로 총 25명의 후보자를 냈습니다. 진리당의 신자들은 옴 진리교 특유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기이한 선거 활동으로 화제를 모으긴 했지만 출마한 후보자 전원이 득표를 하지 못하고 낙선했습니다. 원하던 것을 원하는 시점에서 얻지 못하자 비정상적으로 분노하며 자신이 욕망한 대상을 근본부터 파괴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당시 마츠모토의 자아가 심각하게 삐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마츠모토는 일부 교단 간부에게 보톨리니스 균을 배양을 지시했습니다. 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 생물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었죠. 만약에 배양에 성공하면 옴 진리교는 생물 무기를 보유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당시 교단은 배양에 실패하였고 화학 무기인 포스겐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건설도 시도하였지만 이 계획 역시 당시에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츠모토는 일본 정부를 전복해 최종적으로 자신이 일본의 왕이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9일 일본 황태자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향해 탄저균을 분무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현장을 공격하는 데 실패했죠. 그리고 도쿄 교단 시설에서 외부를 향해 탄저균을 분무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탄저균 배양에 실패해 인명살상에는 이루지 못했고 균이 죽으면서 교단 시설 주변으로 악취가 심하게 퍼져나가는 것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핵무기에도 관심을 가졌죠. 1993년 9월 8일부터 18일까지 간부들과 호주로가 우라늄 채굴을 위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호주는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38%를 보유한 최대의 우라늄 보유국이자 중요한 우라늄 수출국이죠. 그래서 그는 호주 현지에서 우라늄 광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목장을 구입하는 등 열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단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는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필요한 설비와 전력을 일부분 확보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마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들은 대량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였죠.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옴 진리교 러시아 지부 발판으로 삼아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새로운 종교인 옴 진리교는 당시 러시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일본보다 많은 수의 옴 진리교 신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1993년 2월 11일부터 28일 사이에 교단의 간부 중 일부는 AK-74 자동소총 한 정을 입수한 뒤 분해해서 부품과 총탄 10발가량을 일본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옴 진리교 내부에서 AK-74를 모방한 자동소총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죠. 1994년 4월 교주는 천자루를 단 1, 2개월 안에 만들어라 라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비를 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옴 진리교의 기술력을 훨씬 뛰어넘는 짓이었고 교단이 무장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죠. 만약에 즉각적인 사살이 가능한 수총이 제작되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테러와 연관되었다면 사상자가 수없이 나왔을 거라 일본 경찰은 임모와 말합니다. 그 후 교단을 의심하는 기자와 신도들을 살해해 나갔습니다. 사건, 살인, 납치, 흉악 범죄로 인해 경찰의 수사는 대대적으로 착수했으며 각 언론사도 수사의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옴 진리교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주는 경찰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사건을 만들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죠. 1995년 3월 20일 교주에게 지시를 받은 5명은 맹독성 독가스, 살인을 살포하기 위해 5대의 차량에 나눠 타 가장 사람이 많이 분배 시간대인 8시 지하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편의점에 산 일회용 우산 끝을 날카롭게 갈아 살인이 든 봉투를 바닥에 놓고 세게 몇 차례 찌르고 도망갔죠. 그리하여 총 사망자 13명, 부상자 6,300명에 달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살인사건 이틀 후 경찰들은 후지산 부근 옴 진리교 시설에서 2층 천장을 부수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은신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약 50cm, 폭 약 100cm, 길이 330cm의 은신처였죠. 마츠모토는 이 은신처 안에서 머리에 전류를 주입하는 헤드기어를 쓴 채로 현금 약 960만원, 침낭과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고 수사관이 마츠모토인지를 묻자 예,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006년 9월 14일 마츠모토의 사형이 확정되었고 수년간 교단의 간부들이 체포되고 연계되었던 사업들을 뿌리 뽑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옴 진리교 창단 이후 총 사망자 25명, 피해 및 부상자 6,58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간부가 옴 진리교에 정신적인 승계를 이어받아 새 종교의 이름을 바꾸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단체에 계속된 감시와 전 국민적인 지탄으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버블 경제로 인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외로움을 찾던 오컬트적인 종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든 옴 진리교,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욕심의 한계에서 악마적 성향을 보이며 결국 근대 일본사의 최악의 테러를 발생시킨 마츠모토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뼈아픈 역사일 것입니다.